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하면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인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화재 안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 수방 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대부분 근데 성능 위주 설계를 한다는 것은 대형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모가 대형 건축물의 경우에 대부분 성능 위주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령 정보를 보게 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과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 건축물,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면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능 위주 설계의 용어의 정의는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이게 성능 위주 설계의 용어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 위주 설계는 여기 8조에 보시면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기준으로 이제 그 소방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한 8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아파트는 제외된다.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더라도 아파트는 제외되고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서도 아파트는 제외되죠.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일반적으로는 적용을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중에서도 이걸 적용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30층 이상이니까. 그래서 뭐 진짜로 상업지역에서 이런 경우에는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용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 성능 위주 설계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층수가 좀 높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는 제외되지만 어,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니까 제외가 안 되죠. 그리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비주거 시설의 비율이 별도로 있어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용도용적제라고 하는데 비주거 시설이랑 아파트랑 구분을 방화구역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뭐 주차장을 같이 쓴다라든지 뭐 1층 부분을 같이 쓴다라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파트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위주 설계 기준은 이런 기준들을 좀 갖추어야 돼요. 이거는 건축물을 기획할 때부터 먼저 반영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그 다음에 화재 피난 모의 실험을 통한 화재 위험성 및 피난 안전성 검증,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소화수 공급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특별 피난 계단을 포함한 피난 경로의 안전성 확보,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역의 적정성, 침수 등 재난 상황 등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 확보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 기준은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능 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인데 요거는 내용을 좀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하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다 그 소방 관련 소방 업체에서 다 검토를 해주고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그걸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물에서 뭐 코어 부분이 예를 들어 코어 부분에 뭐 채광창이 있어야 된다, 환기창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코어 부분에 이제 피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운영 절차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전 검토 준비하고 건축 심의 전 사전 검토 단계가 있고, 건축 허가 신청 전에 신고 단계, 그리고 건축 허가 완료 후에 변경 신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변경이 됐을 때, 설계 변경이 됐을 때 변경 신고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성능 위주 설계가 일단 비용이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게 들고, 그 다음에 기간도 좀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능 위주 설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층수 조절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건축물이 더 없는데, 층수는 오히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건축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층수를 조절해서 이제 성능 위주 설계를 피해가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 위주 설계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여기 올려놨으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고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은 그 성능 위주 설계에 그 해당되는 특정 소방대 성물의 범위를 보시고 건축 기획을 하실 때 가능하면 조금 이 선상에서 이제 30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층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층 이상 건물을 설계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성능 위주 설계를 받아야죠. 그 초층 건축물로 분류가 되니까. 근데 30층 이상인데 지하까지 포함해서 30층 이상이다 그러면, 지하를 뭐 한 5개 층이다 그러면 25층까지밖에 안 돼요, 지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층수도 높이가 120m인데 25층이 한 4m를 잡으면 80, 100m 정도가 나오겠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한 110m 정도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층수에서 걸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29개 층에서 끝내는 방법들, 그렇게 보시면은 인허가도 조금 빠르고, 그 다음에 비용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그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요 내용들이랑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좀 한 번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하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